유가는 치솟고 금융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전범진 기자, 이 대통령실도 비상 대응에 나선 분위기인데 오늘 열린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9일 차인 오늘 정권 출범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말부터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해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제 상황, 특히 외환과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나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등한 국제유가를 언급하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중동 사태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추진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오늘 밤 비행기로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해 나토 정상회의와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IP4의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의 여파로 이 대통령은 물론 호주와 일본의 총리 모두 대참자를 파견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내일부터 모레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이번에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은 7월이나 8월 중으로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무려 11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상징적인 1기 내각 인선의 면면을 보니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내각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입니다. 여야 간 정권 교체 후 유임된 최초의 장관일 뿐 아니라 양국관리법 등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한 법에 직접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송 장관 유임에 대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IT 기업인 출신이 다수 발탁된 점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성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5년 동안 네이버를 이끌며 온라인 광고 중심의 수익 모델을 이커머스로 개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백영훈 LG AI 연구원장은 국산 거대 언어 모델, 정확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중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엑사원의 개발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장관급 인사인 국무조정실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조실 1차장을 지냈던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연구원장이 임명됐는데요. 2013년 국무조정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후 역대 최초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국조실 출신자가 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대한 힘 빼기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11명의 장관 후보 중 6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부처에 전달하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